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스윙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다들 느끼겠지만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가면서 증시 과열이 많이 식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이야기가 아닌 제 나이 30대 중후반에 사람들이 정말로 공감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 글을 보았을 때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이야기의 주제를 알려드리면 같은 소득 수준을 가졌던 회사 동기가 서울집 유무에 따른 5년 후의 차이를 팩트 기반으로 썼습니다. 벌써부터 흥미로워지는 주제인데요.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서울집 유무에 따른 동일 조건 대기업 청년 두 사람의 5년 후 주식 투자액이 10억 정도 되면 종종 글을 쓰려고 했는데요. 아직 주식 10억이 안 되지만 가볍게 글 하나 써봅니다. 본 글은 초고수 초부자에 해당 안 되는 글입니다. 저는 35살이고요. 1년에 받는 실수령액이 12분의 1 기준 900 정도 받으면서 5년 회사를 다녔습니다. 동갑동문 회사에 같이 입사한 매우 비슷한 길을 걸어온 한 사람과 자산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둘 다 물려받은 것 없고 본인과 여친 소득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18년 말 좀 영끌해서 서울집 구입했고요. 혹시 이 글을 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안 적었습니다. 당시 7억 정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고 현호가는 15억, 최근 거래가는 13억 정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자산 대강 8에서 10억이 3년 만에 불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대출 갚느라고 월 300에서 400 정도 빠져나갔고요. 당연히 대출금 때문에 월급을 좀 빠듯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년 중반 광역시에서 2.7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대출 1억 초반 정도 받았고요. 현 거래가가 5억 이상입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과 함께 매년 주식에 8천만 원 이상씩 불입했고요. 현재 평가액은 8억 좀 넘는 수준입니다. 순자산은 11억 돌파했고요. 대출금 한 달에 70만 원 수준입니다. 대신 직장 근처 원룸 월세 40만 원 지출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두 사람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B의 월 고정 지출이 좀 적어서 생활이 여유 있고 순자산이 아주 살짝 더 많네요. 하지만 B는 서울에 집이 없고 서울집을 평생 살 수 있냐라는 아쉬움이 있죠. 작게나마 배당이 나온다는 건 장점이라고 합니다. A는 순자산이 비슷한데 서울에 입성했고 주식의 변동성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8억의 돈이 주식에 들어있다면 하루의 변동성이 아주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해도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억 단위 손실이 나기 때문에 견딜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 갚느라 좀 고생이고요. 많은 분들이 서울집은 필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사치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아파트가 비싸고 가격이 더 잘 오르는 것이잖아요. 마치 샤넬백처럼요. 그러나 어쨌든 좋은 아파트를 산다는 것에는 사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몰빵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적당한 집과 주식 투자가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의 파이어 영상을 보면 지출을 줄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죠. 그런데 이 말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도 나옵니다. 그것은 젊을 때 월세를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집 사느라 사치하지 말고 월세 살면서 절약하라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뭔 헛소리냐 할 말입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선진화될수록 이 말이 더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집에는 사치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이것을 너무 관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 잡생각, 세대로 퉁쳐 설명하는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요즘 MZ세대가 어째서 회사의 헌신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끌한 밀레니어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식 부자는 회사를 일찍 떠나지만 부동산 부자는 은퇴까지 회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물론 초보자는 언제나 예외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라는 대주제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아주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집이 사치제라고 보시는 관점에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집의 기능적인 측면과 인프라 등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비싼 명품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듯이 집도 비슷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지 모르지만 결국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동산이라는 게 고정자산에 너무 많은 것을 얽매이다 보면 다양한 자산 전략을 펼칠 수 없고 현재 가치 부동산 상승기에는 영끌 부동산 투자가 꽤 성공한 전략이었지만 점점 선진화되는 자본시장이 될수록 집의 실제 가치 대비 사치제처럼의 역할이 커지니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세운 자산 분배 전략으로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게 단순 부동산 연끌보단 앞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전 공감이 되는 사연이고요. 물론 주식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드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일부 자산을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테크트리를 많이 펼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얽매여서 자신의 레버리지와 자산 전략을 몰빵한다면 글쎄요, 전 앞으로 이분이 말한 것처럼 베스트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